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세 남자의 정신없는 수다 방송 원주 아는 척. 저희는 원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아는 척 조국인 정은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재 씨. 네. 지난 주말 사이에 원주는 눈이 아주 많이 왔습니다. 네. 여기도 제법 오더라고요. 날씨도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내렸나 봐요. 그러니까요. 막 계속 재난 문자가 오는 거예요. 뭐 대설주의보 다 나가지 마라. 눈 많이 오니까 조심해라. 이곳에서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를 읽으면서 이 강원도가 눈이 정말 많이 내리고 있구나. 기사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그러셨군요. 영동 지방 이런 데는 정말 눈이 많이 와서 거의 뭐 사설로도 막 거의 그 제설 작전 뭐 거의 이런 막 아주 필사적으로 뭐 해야 된다. 불철주야 막 거의 막 이렇게 강조하는 걸 보면서 많이 오긴 했구나. 그러니까 느꼈습니다. 이게 확실히 많이 오고 나서 그리고 계속 추웠잖아요. 그렇죠. 요 며칠 동안은 그러니까 눈이 안 녹아요. 맞아요. 네. 그게 위험하죠, 사실. 맞아요. 그리고 또 약간 인도 같은데 그런 데는 조금 그늘진 곳은 이렇게 사람들이 하도 많이 밟고 다니니까 오히려 다 젖어가지고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어제 그저께도 이렇게 차를 타러 이제 가는 길인데 굉장히 미끄러워가지고 막 거의 미끄러지듯이 그냥 스케이트 타듯이 오히려 너무 힘을 주니까 더 위험해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기 남양주 근처에 그 구리 포천 고속도로에서도 아주 큰 이제 추돌 사고가 나가지고 거의 50중 추돌 사고인가요? 그렇게 또 나기도 하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아주 그러니까 이게 노면이 참 위험합니다. 이게 얼어붙으면은. 그러니까요. 제가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말이죠. 이럴 때 있으면 이제 아주 비상이 걸립니다. 비상이 걸려. 저희는 또 제 국군 병원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응급실까지 오르막이란 말이에요. 이제 응급차 지나가는 곳은 무조건 어떻게든 다 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비상이 걸립니다. 막 마침 저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쓸고 있는데 막 뒤를 돌아보면 또 눈이 쌓여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네. 많이 오면. 네. 그럼 이제 친구들 이걸 왜 계속 쓸어야 되냐? 나중에 한 번에 하면 되냐?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얼어붙기 때문에 쌓여도 계속 치워야 된다. 얼어붙기 전에.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렇죠. 그때 눈을 아주 지갑적으로 눈의 속성을 깨우쳤습니다. 이 갑자기 녀석 기억이 나네요. 네. 생생한 작년과는 또 이렇게 사뭇 다른 풍경들 집에서 이제 뉴스로 접하시면서 그렇죠. 군대 그만해야겠어요 이제. 왜요? 부려먹네요. 그래도 저녁 1년 차까지는 계속 해야죠. 벗어나야죠 이제 또. 자꾸 예비군 문자가 와서 심란합니다. 오늘도 왜 계속 보낸 거야?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문자 보낸 담당이었는데 사실 군대에서 심정을 알 것 같네요. 받는 사람들. 그렇군요. 받는 사람 입장, 보는 사람 입장 모든 걸 다 좀 느꼈던 우재 씨. 이렇게 좀 이제 춥다 보니까 또 조금 웅크려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곳곳에서 너무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또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 사고도 있으니까 저희 청취자분들도 아마 저희 요 방송 올라갈 때는 그래도 조금 지난주보다는 풀린다고 예보가 돼 있어서 그나마 나을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항상 조심하시고 이번 연도는 그래도 좀 유독 눈이 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서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계속 작년에 또 슈아가 어릴 때 아기여가지고 거의 외출을 안 했어가지고 더 그렇게 느끼는 건가 싶긴 한데 어땠나요, 우재 씨? 글쎄요. 근데 사실 춘천에 있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눈이 많이 오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년보다는. 그래서 올해는 글쎄요. 제가 확실히 군대 없으니까 덜 관심을 쏟게 되네요. 눈에 대해서. 눈이 온다. 눈 구경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저 강원 도민일보인가요?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는 폭설이 아니라 복설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눈 때문에 산불이 좀 예방되는 효과가 있나 봐요. 그래서 복설이다라고 이제 지역 주민분께서 표현한 경우도 있어서 물론 이런 눈길 이런 사고도 참 위험하긴 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장점도 있다. 네네. 장단점이 확실히 좀 이번 눈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약간 모든 게 다 약간 양면성이 있지 않나. 우리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아유, 세상사가 그럼요. 다 네,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만 맞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뭔 소리죠? 또 그런 의미로 또 저희 오늘 이 원주하는 척 올라가는 요 금요일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추석 연휴에 그러니까 벌써 미래를 앞서가는군요 제가. 네. 네, 설 연휴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1월에 약간 계획했던 게 잘 안 풀렸다 싶더라도 저에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저희 음력설. 그람시 정신인데 이게 음력 또 우리 동양의 정신으로 맞추는 건가요? 그럼요. 그람시 정신을 지금 저기 서학을 지금 동학으로 물리치는 느낌입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추석 연휴도 또 이렇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네. 해보면서 저희 그렇지만 뭐 설 특집을 할 건 아니고요. 저희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람시의 정신으로 어지러운데요. 점점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모두 우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정리를 해볼까요? 네, 청취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저희 원두주하는 척은 항상 평소처럼 정진하며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또 원주하는 척 57회 1부에서는 또 이번 주 한 주간에 있었던 소식을 전해드리는 원주통신과 함께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 두 가지 코너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원주에 어떤 소식이 있을지 바로 원주통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이번 주는 또 어떤 소식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소식 너무 처음부터 큰 소식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큰 소식. 새해 벽두부터 아주 또 핫한 뉴스 아니겠습니까? 이 원강수 시장님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새해 벽두부터 공판이 열렸습니다. 바로 지난 11일에 열렸는데요. 이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원주한 척 49회 무실동은 지금에서 상세히 전해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들으시면 어떤 혐의인지는 아실 거고 어쨌든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주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이날 재판에서 이제 이것이 결국 고의냐 아니면 착오냐를 두고 검찰과 이 원 시장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어쨌든 요 위반 사항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고의냐 착오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날 공판에는 선거 당시 재산 신고 접수를 담당한 선관위 직원과 원강수 당시 후보 측의 재산 신고 실무를 맡았던 선거 사무장 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참고로 이 정모 씨는 원강수 시장의 중학교 동창이자 현재 공인 중개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정보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가 됐군요. 원주 신문이 거의 뭐 아주 상세하게 법정 중계를 거의 해주셨는데 덕분에 저희는 많은 정보를 이렇게 또 얻어갑니다. 그러니까요. 덕분에. 네. 어쨌든 종합적으로 일단 원 시장 측은 착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일단은 정모 씨 같은 경우는 이 후보 등록 전에 선관위가 주최한 설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사이를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안내 책자도 수령을 했고요. 선관위가 배부한. 그리고 후보 등록 프로그램 교육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재산신고 관련 교육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관위가 안내한 걸 다 받긴 받은 셈인데 그래서 이걸 이수한 건 인정을 해요. 네, 하나만 있던 것도 아니네요. 설명회도 있고 뭐 안내 책자도 있고 그다음에 뭐 따로 또 프로그램 교육도 있고 이렇게 몇 번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이 나눠져 있던 거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한 건 인정을 한다. 근데 구체적인 재산 신고 방법을 듣지는 못했다. 그리고 책자를 자세히 읽어보지 못했다.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해 착오가 있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착오다. 실수다. 실수다. 일관되게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왜 이 부동산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신고를 했냐. 이게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재산 축소 신고의 가장 큰 쟁점인데 정모 씨는 당시 선관위 직원이 공시지가로 적어도 된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산을 잘못 신고한 데는 이 선관위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나는 선관위가 안내한 대로 했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아니, 주장을 이렇게 한 뭐 겁니다. 요게 사실이라면은 뭐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죠. 네, 어쨌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앞서 그 선관위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정모 씨에게 재산 신고를 공시지가로 신고해도 된다고 한 사실이 없다. 안내 책자에 따라 하면 된다고 안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의 의견이 완전히 지금 상반되어 있는 그러네요. 상황입니다. 진실 공방 양상이 되고 있는데 두 주장 충돌 중이고요. 근데 이날은 이제 이 심리적 안정 차원에서 선관위 직원은 이제 비공개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원주 MBC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제 선관위 직원이 당시 선거 사무장을 기억한다. 이 원 후보 측에. 그래서 실거래가를 적어야 한다고 자기는 응답했다. 이렇게 또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합니다. 더 이렇게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신 거네요. 예, 원주 MBC 보도에 따르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러면은 선관위에 책임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억울한 거 아닙니까 지금 원시장 측 그렇죠. 굉장히 네네. 네. 그 선관 고발까지 했으면 이거는 거의 적반하장 느낌 아니겠습니까? 이 원시장 측 해명이 맞다면 그럼 원시장 측이 선관위를 법적 대응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역으로 이제 이런 형사적 대응을 한다든지. 그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검찰이 이 지점을 그래서 파고듭니다. 그럼 왜 선관위의 항의나 소송 같은 대응을 하지 않았냐? 억울할 일인데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이제 정 씨는 뭐 별도로 대응한 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관위 직원의 실수로 지금 이 재판까지 열리게 됐는데 정작 선관위에는 이렇다 할 항의나 뭐 이런 소송 같은 걸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일단 이 지점을 파고든 거죠. 과연 이 신빙성이 있냐 이 진술에. 일단 요렇게 되고. 그런 부분으로서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쟁점은 바로 이 원강수 시장의 배우자 명의의 예금과 보험을 누락 축소 신고한 점. 요것도 이제 쟁점이었는데 이것 역시도 이 원 시장 측은 착오다.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일관되게. 네. 변호인이 물어봅니다. 예금 보험이 한 건도 없는 게 이상하지 않았냐? 상식적으로. 다들 예금 보험증을 갖고 있을 텐데 그게 없다는 게 좀 의아하지 않았냐 물으니까 정 씨는 당시는 이제 상대 후보, 그러니까 구자열 민주당 후보였죠. 지지율이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었다. 그래서 재산 등록보다는 홍보 업무에 치중했다. 그래서 바빠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고의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재산 등록 실무자이긴 하지만 바빠서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건데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분이 본인의 역할을 맡은 그 과업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신 게 아닐까요? 네. 그렇죠. 네.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내가 부족했다. 나 부족했어. 진짜 착오야. 잘못한 건. 고의 아니야. 네. 고의 아니고. 고의는 아니다. 네. 이렇게 해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당연히 이날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결국 이 어떤 재산 축소 신고 같은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은 고의로 했느냐 실수했느냐에 따라서 이 형량이 천양지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어떤 뭐 이 선거 어떤 의원직, 뭐 시장직 상실형이 나오느냐 아니냐에 가르는 어떤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검찰은 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굉장히 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정 씨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원강수 후보가 경선 때 국민의힘 강원도당에 제출한 재산 내역을 선관위에 그대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강수 후보가 나 경선 때 당에 낸 거 그거 그대로 또 선관위에 내면 된다. 이렇게 하길래 난 그 말 듣고 한 거다. 이렇게 진술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검찰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설명회라든지 책자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선관위 안내를 받았는데도 이런 절차를 하나도 안 하고 과거의 어떤 이해, 그러니까 과거 이 원강수 시장의 말만 가지고 이렇게 재산 신고를 했던 게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계속 추궁을 합니다. 네네. 근데 뭐 어떤 면에서 뭐 조금 더 선의로 해석을 해보자면 그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중학교 동창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니 또 이런 면에서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보자면은 후보가 또 경선도 해보고 그다음에 도의원도 해본 사람이니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거 그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그거 내면 뭐 문제 없을 거 내면 된다 이랬으면은 아마 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그대로 100% 그냥 신뢰하고 그대로 그냥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뭐 네. 선의로 해석을 해보자면 네.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뭐 근데 이어서 이제 검찰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국민의힘에 제출한 내역과 선관위에 제출한 내역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지 않냐면서 이제 내역을 원광수 후보에게 보여주고 승인을 받았냐, 그래서 그거를 선관위 함께 가서 제출했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결국 원광수 당시 후보의 검토를 막고 한 거냐, 본인이 그럼 독단적으로 한 거냐, 그 말만 듣고. 그런데 정 씨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원광수 후보한테 검토를 맡았다, 함께 가서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원광수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신고했다는 어떤 결정적 진술 아닙니까 이거는? 네, 그래서 원주 신문은 이 대목을 두고 검찰이 증인의 급소를 파고들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아니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원주신문의 보도는 잘 쓰여진 무협지 한 편을 보는 거 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생생합니다, 아주. 정말 이 네. 현장을 우리 뭐죠, 역전 재판을 마치 보는 것과 같은 이소 하면서 아주 뭐 표현력이- 법정에 있는 느낌이에요, 아주. 그러니까요. 네. 음. 딱 이게 보통 우리 이런 법정물 하면은 뭔가 딱 했을 때 이게 뭔가 게이지가 차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아주 읽는 맛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원광수 시장 측의 해명은 캠프 관계자의 이제 실수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진술을 통해서 결국 원광수 시장의 이 경선 때, 원광수 시장이 경선 때 제출한 이 재산 신고서가 결국 발단이었다는 게 이 진술을 통해 드러났고, 게다가 원광수 시장이 마지막에 또 검토까지 했었다. 확인을 했다, 본인도. 네, 이 진술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네네. 그렇다면은 저는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경선 때 이 신고한 그 재산 신고서가 도의원 때 저희가 지난번에 원주하는 척에서 얘기했던 도의원 때 신고한 내용이랑 또 달라졌다라는 부분이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의원 때 하는 이런 공직자 재산 신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더 철저한 검증이 들어가는데 당에서 하는 거는 뭐 사실 이거 뭐 본인이 그렇게까지, 내는 걸로 뭐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 깊게 파고들어서. 그러니까 결국 이게 좀 의아한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어쨌든 그랬다는 거고. 재판부도 이제 관련 질문합니다. 이 재판부는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신교식 부장판사가 지금 이끌고 있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선관위에 항의를 했느냐, 그리고 재산 신고 때 예금 보험 잔고 증명서나 보험 가입 증명서를 확인 안 했냐, 그리고 재산 신고가 처음도 아니고 도의원 시절 매년 했다, 공직자 재산 신고서 작성 요령을 안내받지 않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런 걸 보면은 재판부도 좀 의아해 보이는 것 같죠? 아니 저희도 항상 느끼지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은 되게 그냥 상식적으로 계속 질문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이잖아요. 뭐 엄청나게 그렇죠. 막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을 하는 내용도 아니고.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원광수 시장 혐의와 그렇게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좀 재밌는 장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원주신문이 보도한 걸 보니까 이 재판 과정에서 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변호인이 원광수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서민을 강조한 부분이 있었냐고 물으니까 이 정 씨 선거 사무장이었던 서민 공약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이분 후보 관계자 맞죠? 이 후보랑 가까운 분 맞으신 거죠, 이거? 네. 네, 그래서 검찰이 이번에는 원광수 후보의 당시 선거 공보물을 직접 들어보이면서 초등학생 1인당 월 10만 원씩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중고등학생에게 확대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따지니까 이 정 씨는 그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 원광수 그 당신 후보자의 그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그래야 될지, 아니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질문을 한 검찰 관계자도 황당한 듯 그래요? 라고 반문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니 여기서 표현하는 변호인이 원광수 시장 변호인 맞는 거죠? 그럼요. 유명 로펌의 변호인단입니다. 네. 아니 지금 언급된 내용들에서는 이분이 검찰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진짜 어떻게 말씀하셨던 보면 재밌는 장면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질문인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또
뭔가 의아한 부분들도 있긴 하네요. 네. 네, 하여간 이 전반적으로 의아하고 이 참 뭔가 이렇게 요절복통 느낌의 어떤 재판이 펼쳐졌는데요. 어쨌든 이 양측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한쪽은 고의였다. 검찰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한쪽은 착오였다. 이렇게 원광수 시장 측은 주장하는 거고 결국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했죠. 지금까지 나온 어떤 증거들과 이 논리들을 토대로 그쵸? 말이죠. 네네. 근데 어쨌든 이번 재판을 통해서는 이 캠프 핵심 관계자의 진술을 통해서 원 시장의 이 경선 재산 신고서가 이 문제의 발단이었고 또 재산 신고 때 원 시장의 검토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과연 착오라는 주장 이게 설득력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약간 고의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닌가. 이 재판에서 나온 이런 공방만 놓고 본다면은 그런 좀 느낌적 느낌 조심스럽게 좀 네. 제기해 보는데요. 또 그리고 우리가 그냥 흔히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와 법에서 이 단어들을 정의하는 의미가 때로는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재판부가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고의라는 것들이 입증이 되면 사실은 유죄로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벌금형도 높아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어떻게 판단이 될지를 같이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참고로 이게 역대 판례를 또 분석한 기사를 원주신문인가 냈었는데 그 신고 액수의 그 차이도 크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광수장 측은 좀 거의 4억 원 차이인데 이게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 꽤 큰 차이라는 거죠. 실제 재산과 이 신고 재산.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형이 높은 경우도 있다. 근데 여기에 고의성까지 만약에 이게 받아들인다 재판부가 그럴 경우엔 정말 이거 정말 이거 최악의 어떤 원광수 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결심 공판 26일 오후 4시 반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때 이제 검찰이 구형을 하겠죠. 야. 아마 뭐 이렇게 검찰이 치열하게 고의성 입증하려는 거 보면은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어떤 구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아마 이제 결심 공판이 26일이니까 뭐 선고 공판은 다음 달이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진짜 다음 달이면 1심 결과는 또 신속하게 나오면서 저희가 좀 더 윤곽이 드러난 또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드러난 사실로 살펴보면은 원광수 시장에게는 좀 불리한 내용들이 많이 좀 드러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들어서요. 또 어떻게 그래서인지 네. 이게 재밌는 게 원주신문이 댓글에 보면은 뭐 주군을 배신했냐 뭐 이런 식의 댓글도 있어요. 약간 역시 기사만 무협지 같은 게 아니군요. 예, 뭐 일부 그런 또 독자분들은 약간 또 그런 격양된 반응을 네. 보이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아직 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는 그렇죠. 거니까 두고 네, 봐야 네. 될 일이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러니까 법에서 보는 고의성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건 당연히 이렇게 맥락적으로 보면 이건 당연히 고의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다르게 해석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렇죠. 좀 실제 이제 결심과 선고까지 한번 지켜봐야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너무 큰 소식이라서 우리 이제 우리 밥상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또 많이 오고 가지 않을까 우리 원주에서는 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금요일날 요거 네. 들으시고 주말에까지 이제 가셔서 이 얘기 하나 화두 딱 던지시면 아주 치열해지지 않을까. 저희가 네. 이 소식을 드리는 게 맞을지 전해드리는 게 맞을지 약간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그 얘기를 네. 들으니까 그래도 이게 또 중요한 소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주통신에서 한번 또 첫 번째 소식으로 소개해드렸고 두 번째 소식은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원주하는 척에서 전해드렸던 소식에 또 이어지는 소식이네요. 네, 23% 증가, 13% 감소인데요. 뭔 얘기냐? 우리 원주시 택시 얘기입니다. 택시 부재를 이제 지난달 9일에 이제 해제를 했었죠. 그렇죠. 네. 작년 12월 9일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한 달 좀 넘게 지났죠. 그래서 원주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었냐? 택시 부재를 해제한 게.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하루 영업 대수는 960대에서 1180대로 23%가 늘었다는 거죠. 그런데 택시당 영업 횟수는 줄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쵸. 택시가 많아졌으니까 택시 한 대당 태울 수 있는 손님 수는 그만큼 줄어든. 그렇기 때문에 평균 수입은 18만 7천 원에서 16만 3천 원으로 13%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원주시는 시민 승차난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보도자를 배포하면서 또 이 효과를 좀 많이 알리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네네.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 원주시의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반영한 기사를 썼습니다. 승천한 해소에 굉장히 도움을 줬다. 원주시가. 상당한 효과가 나타났다. 네. 네. 근데 우리 강원일보는 좀 결이 달랐습니다. 나름 오. 취재를 또 해가지고 이 택시 부재 해제에 따른 어떤 명과암을 좀 짚은 기사를 내놨는데요. 이 개인 택시 영업이 늘어난 탓에 일부 법인 택시도 직원 근무일 수를 늘리는 맞불을 놓으면서 결국 운행 차량이 늘었죠. 아까 앞서 통계대로. 그래서 또 생각보다 더 엄청 많이 는 게 또 이런 이유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개인 택시만 늘어난 게 아니라 법인 택시까지도 늘어났다. 그리고 공급량이 이렇게 일시에 늘면서 결국 파이 나눠먹기가 되다 보니 수익이 줄어들게 됐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택시 한 대당 평균 승객이 작년 11월에 29.7명이었는데 12월에는 26명으로 거의 3명, 4명 줄어든 꼴이 됐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딱 어떻게 보면은 그 원주시에서 분석한 그 수익의 감소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싶네요. 네. 실제로 그 강원일보가 인터뷰한 그 법인 택시 기사님도 지금 산학금 채우기도 참 벅찬 실정이다. 수입이 한 3만 원 정도 감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주시 통계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때 원주통신에서 지난 51회 1부 때 전해드릴 때도 문제가 될 거라고 했었죠. 법인 택시 기사들은 그렇죠. 수익이 감소할 네네. 것이고 무엇보다 사실 이 부재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근로 여건 처우 때문이거든요. 너무 많은 이 운행을 하면은 이게 졸음 운전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차량 정비 관련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쉬어야 된다. 이게 네네.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거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법인 택시도 이 맞불 때문에 영업일수를 계속 늘리는 거 아닙니까? 이 기사들의.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 기사들의 피로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주시의 보도자료대로 이 승차난에서의 상당한 효과가 나타났다라고만 이게 하기가 애매한 구석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효과가 나타났더라도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다라는 거를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인지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법인 택시 이 기사분들이 계속 또 시위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최근까지도 그렇죠. 시청 앞에서. 그런데 이제 강원일보는 승차난 해소에 과연 상당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의문점을 던지는데 일단은 심야 시간과 이제 최근에 뭐 눈이 온 것처럼 이런 악천후에는 여전히 택시 잡기가 어렵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원주시의 말대로 이렇게 기대만큼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효과도 미미한데 괜히 운행 택시만 늘어서 택시 기사 처우만 안 좋아지는 거 아닌지 저는 뭔가 좀 걱정이 되긴 한데 그래도 아직 이 초반이니까 뭐 네네. 이게 뭐 성급하게 이게 딱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조금 이게 저희가 우려한 대로 약간 지금 초반 흐름은 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명과 암이 그대로 좀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은 또 시청에서도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을 테니까 어떻게 좀 대응해 나갈지를 또 저희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의외였던 것 중에 하나는 보통 이런 것들을 하면은 막 3개월, 6개월 보통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이런 모니터링이나 네. 이런 것들도. 근데 한 달 그렇죠.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좀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이거 매달 한답니다. 지금 원주시가 발표한 거 보면은 매월 모니터링 실시해서 계속 분석할 거라고 하고요. 일단은 원광수 시장은 이 법인 택시 쪽에서 워낙 이 지금 반발이 많기 때문에 이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의 뭐 처우 개선 그리고 뭐 브랜드 콜 운영비 지원 상향 같은 걸 이제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택시 그러니까 뭐 저 개인적인 거라 그렇지만 저 원주에서 사실 택시 잡기 힘들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은 별로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까지. 저는 뭐 심야 시간대 타기도 하고 물론 엄청 힘든 시간대가 있긴 하죠. 뭐 6시, 7시 뭐 이런 때 맞아요. 네네. 아니면 뭐 자정을 앞두고 이럴 때는 힘들긴 한데 그 외 시간대는 사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원주시가 그동안 부재 해제를 안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다른 강원도 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원주시가 사정이 낮기 때문이다. 그래도 공급 운행 택시 수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지금 운행 대수를 늘린 상황. 그런데 이제 기사들의 처우 개선 저희 예상대로 어떻게 보면은 안 좋아진 측면이 있는 상황. 네네네.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게 뭐 어떤 저희가 판단해야 될지 과연 그런 의문이 들긴 한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만큼이나 이 택시도 상당히 난제다. 이게 맞아요. 이게 운행 대수를 늘려도 불만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심야 시간대나 네. 앞초는 안 된다. 이게 네. 서울도
이게 부재 해제하고 이랬을 때 똑같은 불만이 나왔거든요. 효과가 없다. 이게 막 평일에만 운행이 늘지 정작 필요한 주말이나 심야 시간대는 기사들이 운행 안 하려고 그런다 여전히. 그러니까 이게 부재만 해제한다고 해서 어떤 이런 게 해결될 것이냐. 결국 교통 문제라는 거는 저희 늘 말씀드리지만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버스라든지 뭐 다 이게 고려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체 대수 늘려 이러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 우리가 고민하고 이게 필요했던 그 시간에 대책을 어떻게 세울까를 생각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니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아니 그 11시에서 12시에 굳이 내가 안 하려고, 그리고 특히 더 뭐 11시 반부터는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심야 그 시간대나 아니면 그보다 앞선 시간대, 이제 심야 할증이 되는 시간대 지으면은 아니 없어요. 근데 심야 할증이 되자마자 어디선가 막 택시가 막 사막 곳곳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나타나도 택시 잡기가 어려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렇죠. 또 지금 저희 와이프가 아침에 택시를 잡고 이제 출근을 하거든요. 이제 또 이제 복직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네. 그때 보면 택시를 왜 이렇게 잡는데 그때마다, 지금은 그래도 좀 방학 기간이라서 학생들이 그나마 조금 수월하대요. 네. 근데 이게 또 같이 다니는 직장 동료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방학 이제 개학하면은 택시 안 잡힌다. 그런 거 보면 이제 안 잡힐 때는 계속 안 잡힌다. 그리고 또 저도 같이 있었을 때 뭐 그렇게 출근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죠. 이제 1월에 복직을 했으니까. 근데 어느 날은 한 17분 거리에서 택시를 잡아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그 어플을 하면은 뭐 3분 이내 뭐 이렇게 확장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안 잡혀서 한참 좀 기다리다가 다시 겨우 잡아서 이제 출근을 하게 됐던 걸 보면은 그런 문제는 여전히 이게 부재가 해제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이 좀 고민스럽습니다. 진짜 이 그 문제는. 말씀을 들으니까 제 생활 패턴이 많이 다른가 봐요. 이 여느 일반적 직장이고 저는 택시가 잘 잡히던데 이게 또 개인차가 있군요. 그러니까 시간대가 그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대만 제외하면은 뭐 그렇게 문제가 없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운행 대수 늘리면 과연 그 시간대 그럼 운행을 하냐? 이게 결국 영원한 난제다. 기사들은 그러니까요. 여전히 그 시간대를 기피하지 않겠냐. 네네. 뭐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차장을 계속 짓는다고 주차 부재가 해결되지 않는 느낌처럼 택시를 그쵸. 계속 네. 운행을 늘린다고 과연 택시 문제 해결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이 난제를 과연 원주시는 어떻게 풀어나갈지, 또 원광수 시장님의 택시기사 출신 아닙니까 또? 그럼요. 그 당사자성을 또 활용하셔서 돌파해 나가기를 또 기대하면서 저희 그 택시와 관련된 소식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렸고요. 마지막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마지막은 우리 쓸쓸하게 방치된 옛 원주역 소식입니다. 네. 우리 원주역 외롭습니다 지금. 옛날 원주역. 네. 관심도 못 받고 있고 지금 아마 지나가시면서도 저기는 계속 저렇게 있는 건가? 의아함을 또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끔씩 가면서. 네. 우리 원주역, 옛 원주역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일을 한 것이 지난 2021년 1월 5일 0시 31분 청량리 동해 무궁화호였습니다. 이걸 끝으로 폐쇄됐죠. 네, 이거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 노선 그대로 가는 그 기차였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그 기차. 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마지막 무궁화호를 끝으로 학성동의 옛 원주역은 이제 폐쇄됐고 그 2년이 지나도록 지금 방치돼 있습니다. 강원일보가 그쵸. 이번에 또 지적을 했는데요.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굉장히 을씨년스러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나가다 보면은 누가 봐도 정말 이거 그렇죠.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상태죠 지금. 그 가는 길 그쪽 자체가 지금 굉장히 조금 낙후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분위기가 계속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 원주역까지 그렇죠. 갔을 때. 그러니까 그래도 예전에 원주역이 운행을 할 때는 그래도 이게 원도심이 진짜 많이 이제 낙후되고 있구나, 뭐 이게 공동화되고 있구나 그러다가도 원주역 그래도 아직 여기가 하니까 사람 왕래라도 하고 차라도 거기에 좀 정차하고 택시도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다니고 이래서 그나마 조금 사람이 가는구나 이런 분위기라도 느끼긴 했는데 거기마저도 이제 원주역이 그 이제 폐쇄하다 보니까
여긴 뭐 의심 진짜 막 서늘해요. 그러니까요. 지나가다 보면은. 맞아요. 잘못하면 슬럼가가 된다니까 이 그러니까요. 부분이. 네네. 그렇게 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 어떻게 보면은 이 침체된 지금 원도심을 어떤 상징하는 맞아요. 네. 모습이 아닌가 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요. 사실 이 옛 원주역을 활용한다고 뭐 온갖 계획들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언론에 네. 나왔던 걸로 많이들 기억하시는데 제가 들었던 것도 몇 가지 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왜 아직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이게 문제가 지금 결국에 합의가 안 됩니다. 이 기관들끼리. 왜 합의가 안 되냐. 이 여기를 가지고 있는 실질적 토지 소유 기관이 이게 크게 두 개인데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입니다. 여기가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특히나 이 두 기관은 여기를 일단 활용하는 거는 뭐 둘째치고 일단 토지 정리 작업부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된다. 근데 이 토지 정리 작업에 대해서도 뭐가 안 되나 봐요. 잘 하여간 두 기관이 우리나라 기관끼리 협의가 참 어렵습니다. 하여간 참. 기관 안에서도 협의가 어렵고 기관끼리도 협의가 어렵고 그러니까요.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네. 네, 그러니까 원주시가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뭐 이게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측면도 있어요. 두 기관이 결국 동의를 안 해주면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두 기관 중에 한 기관 뭐 국가철도공단이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다른 기관이 그렇죠. 동의를 안 해주면은 아니 안 되는 거고. 아니 왜 우리랑 협의 안 하고 거기 그냥 그러니까요. 그렇게 마음대로 그러니까 추진하시는 겁니까? 누구 그러면- 하나 지금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 또 기분 상하죠. 그렇죠. 그럼 안 해. 이러고 있다 지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원주시가 이 부지를 활용해서 이 89,645 제곱미터 규모의 뭐 편의 체험 시설과 공원 등을 갖춘 이른바 시티 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맞아요. 이 그래서 앞서 말한 문제로 보류가 됐습니다. 또 공원이냐? 또 공원이냐? 그렇죠. 이 얘기를 했었던. 그래 여기 뭐 시티 파크입니다. 장미 공원으로 만든다고 뭐 맞아요. 그러셨던 거기 꽃도 심고. 네, 그래가지고 장미공원 또 생겨. 정말 공원의 진심이구나 이런 얘기를 막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시티 파크를 또 하기 전에는 이 산림청 공모 사업으로 이 지방 정원화를 이제 추진하기도 했었는데 이 구역을 여기가 이제 산림청 기준보다 면적이 작아서 이것도 이제 무산이 됐다. 네. 원주시가 계획은 좀 세워봤지만 이게 전임시정에서 주로 세웠던 거죠. 이게 잘 안 됐다. 그리고 이게 원주시는 이제 뭐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가 개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 차원에서도 행정적으로 적극 돕겠다고 밝혔지만 글쎄요 이게 지금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도 이게 답보 상태인 걸 보면은 그러게요. 이거 금방 또 10년 되거든요. 이렇게 또 잘못하면은. 이러다가 이게 참 고민스러운 게 지금 그 보건소부지 있죠. 거기가 원래 그러니까 그 군인극장으로 쓰이다가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그 복합문화 시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백화점 같은 거죠. 그런 문화시설 겸 뭐 쇼핑몰을 지으려고 그 이름이 한일 프라자였나 뭐 그런 비슷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뭐 이게 뭐 건설 부도나거나 막 그래가지고 그 부지가 한 몇 년째 폐허로 방치돼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였나 중학교 때였나 이게 교과서에서 나왔어요. 이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상이라고. 세금 네. 그냥 들을 부었다. 네. 그래서 그게 뭐 시민단체에서 아마 뭐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뭐 달갑지 않은 상을 막 이렇게 주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원주시도 그 부지 때문에 그 상을 수여했던 적도 있어가지고, 근데 뭐 그게 지금은 뭐 그 문제가 잘 해결돼서 보건소로 이제 지어져가지고 또 많은 시민분들이 찾아주고 계시지만 그게 진짜 몇 년 동안 막 그냥 공사판 그 상태로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원주역도 자칫 잘못하면 말씀하셨던 이 시간 금방 가거든요. 지금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뭐 이런 기사가 매년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3년째 방치 중 4년째, 5년째 막 네. 계속 가는 겁니다. 잘못하면. 지금 또 그 저희 치앙예술관 근처에도 그런 거 하나 있잖아요. 또 뭐 이게 얼마 전에도 또 기사가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매입도 못 하고 그러니까요. 도형 쇼핑이죠, 거기가? 네. 거기도 좀 문제다. 아무튼 이게 문제인데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원강수 시정이 좀 전반적으로 시 차원에서 원도심 살리기에 대한 관심이 말은 굉장히 많은데 원도심을 살리겠다. 그거에 비해서 실질적인 뭔가 사업이나 정책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전임 시정이라고 뭐 그렇게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원강수 시정 들어서는
더욱 좀 더 부족해지지 않았나 전임 시정보다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기업 유치에만 너무 관심을 쏟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지적을 좀 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아카데미 극장도 그렇고 이런 옛 공간들을 활용해서 좀 뭔가 해보려는 의지가 좀 부족해 보인달까요? 원주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시청에서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이번 시정에서는 특히나. 그래도 지난 시정 때는 뭐 시티파크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얘기했었는데 이번 시정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네. 이미 뭐 한편으로는 뭐 중앙시장도 그 아케이드도 씌우고 뭔가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뭔가 더 할 그렇죠. 게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그런 걸 제외하더라도 어쨌든 그러면 그 기존에 지금 조성해 놓은 것들을 앞으로도 어떻게 살리면서 원도심을 더 살려 나갈 것이냐. 그리고 그 시장 일대 외에는 지금 다 막 그 계속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임대 계속 그렇죠. 나오고 있는 것들 뭐 원주시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보면 바로 느낄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쨌든 네 뭐 조금 이제 계속 잘 되고 있는 것들뿐 그것만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원도심은 그거 외에 또 그것과 함께 다른 것들 어떻게 살릴지 이런 고민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런 부분이 좀 네. 보이지 않아서 아쉬운 것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요새 정부가 이제 그 공공기관 이제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이제 뭐 건보 같은 뭐 심평 같은 이런 대형 공공기관이 아니라 이제 좀 중소 공공기관들 직원 규모가 한 100명에서 200명 사이 되는. 근데 요거는 이제 뭐 혁신도시처럼 이렇게 새로운 지구를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원도심에 있는 유휴 공간이라든지 건물 이런 걸 활용해서 좀 할 계획인 것 같아요, 정부가. 그래서 강원도가 이걸 지금 적극적으로 하겠다. 김진태 도정에서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 원주시도 이런 뭐 이 원주역을 포함해서 뭐 이런 좀 원도심 쪽에 그래도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좀 유치해 보려는 노력, 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공공기관도 좀 그런 노력, 우리가 혁신도시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렇죠. 이런 거 계속해서 좀 유치해서 어쨌든 원도심을 좀 살리려는 그런 적극적이고 과감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우리가 반곡동 혁신도시도 이 문제를 지적하신 분들은 너무 이게 원도심 공동화의 어떤 일조였다. 그러니까 너무 이 외곽 개발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원도심은 또 낙후되는 악순환을 낳았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원도심을 살리면 또 원도심에다가 뭔가 이런 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유치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냐. 또 기업 유치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물론 원주역은 뭐 이게 원주시기 아니기 때문에 뭐 매입 어려움이 네,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관계부처랑 협의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이런 계속 아이디어를 던지고 사업을 좀 추진해보는 노력. 기업 유치하려. 삼성 반도체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좀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것도 좀 불가능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그냥 우리가 기존에 뭐 시장을 더 많이 가게끔 하자 이런 차원을 통해서 원도심을 살리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정말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뭐 원주하는 쪽에서 원주통신이나 이럴 때 주차장 그러니까 그 도로 일방통행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갈 수 있는 그리고 시장에 가는 인원은 일상적이지 않고 그리고 그 시기나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통해서 원도심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어쩌면은 그럼 시장은 지금도 나쁘지 않게 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면은 시장은 잘 되겠지만 그게 정말 그 원도심 전체로 퍼질 수 있는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얘기들을 했던 건데 만약에 이런 시도들은 또 다른 차원의 방식이기 때문에 또 다르게 접근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활 뭐 사무, 문화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다시금 이 기능을 이 원도심에게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통신은 이렇게 세 가지 소식으로 좀 전해드려 보았습니다. 함께 알면 더 좋은 원주의 생활 정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을 누구를 대신해서 전해드릴 예정인가요? 네, 이 강원도 경제진흥원 대신 모두가 설레이는 강원 더몰 기묘 할인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오늘 대신 전해드리는 소식은 네. 기묘 할인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죠. 기묘 할인 이야기 차근차근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강원 덤몰은 뭐냐? 그렇죠. 강원 네네. 덤몰은 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뭐 이럴 텐데 이게 이제 강원도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해서 강원도 경제진흥원이 강원도 지원을 받아서요 이 판매 수수료를 기업으로부터 받지 않고 운영하는 착한 쇼핑몰이다. 그러니까 강원도 이 중소기업들의 어떤 제품을 모아놓은 온라인 쇼핑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쇼핑몰인 거죠. 그렇죠. 판매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는다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인 거죠. 그렇죠. 제가 뭐 여담입니다만 이름 유래가 보니까 강원 더 몰인 줄 알았는데 강원 원더몰을 합성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경이로운 어떤 그런 제품들 뭐 이런 게 있는 의미다. 그래서 강원 더몰 라고 해요. 하여간 장명이 참 재밌습니다. 이런 지자체에서 만든 걸 보면. 아마 이거는 사후 의미부여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든지 사후 정당화가 중요해요. 네. 저희도 또 이게 많이 문화계획 행사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보통 네이밍을 짓고 이 의미를 그 뒤에 브랜딩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면에서 또 이런 의미들을 담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원래 예전 이름은 강원 마트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강원 더몰하니까 뭔가 좀 괜찮네요. 있어 보이고. 어떤 면에서 마트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 강원 마트.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 어쨌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입점 기업이 890개 그리고 회원 수가 51만 명, 매출이 160억 원으로 지자체 중에서는 꽤 성공적인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이 쇼핑몰이. 굉장히 그래도 규모가 있네요, 좀.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뭐 할인 기획전과 이런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것도 해서요. 이런 강원도의 기업 매출 확대에 뭐 기여 중이다. 강원 더몰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기왕이면은 우리가 뭐 이제 설을 앞두고 뭐 이렇게 선물도 하고 뭐 본인이 직접 쓸 걸 사기도 하지만 선물도 하고 이럴 때 기왕이면 또 지역 제품을 그것도 좀 저렴하게 사고 싶다 하실 때는 이 강원 더몰을 이용하면 좋다. 여기에 뭐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축산물, 뭐 쌀, 잡곡, 수산물, 건어물, 과일, 견과, 채소류, 차, 가공식품, 떡, 반찬, 김치, 젓갈, 건강식품, 장, 조청, 식초, 뷰티, 생활용품 등등등. 이거 마트 맞는데요? 마트인데요, 마트. 네. 근데 마트네. 마트잖아요. 강원 더몰보다 강원 마트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이 흐름을 봤을 때 강원 마트도 괜찮은 것 같기도. 그렇네요. 어쨌든 여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이 홈페이지가 보기 쉽고 이용하기 편하도록 깔끔하게 이렇게 구성이 돼서 여느 이 사기업체에서 하는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못지않다 인터페이스가.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아주 쇼핑하기 편하실 거고요. 어쨌든. 오늘 전해드릴 거는 이 강원 더몰에서 설을 맞아서 특별 기획전을 한다는 겁니다. 이 특별 기획전의 이름이 모두가 설레이던 강원 더몰 기묘 할인 이야기라는 거죠. 뭐 우리 기묘 년이니까 아마 뭐 기묘 할인 이야기라고 또 장명을 또 하시지 않을까.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 의식의 흐름이 약간 그려지긴 합니다. 이러면서 네. 야 개묘년인데 뭐 할일 거 없냐? 우리 할인 행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개묘 할인 기묘한 이야기 이러면서 그래서 개묘년이죠. 저도 기묘년이라 그랬는데 아까 순간적으로 소개할 때 그렇죠. 개묘년. 네네. 그렇죠. 그 이름을 땄다 말씀처럼 그런 느낌이고요. 이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2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30개 기업이 참여해서 300개 품목을 최대 60%까지 할인 판매하는 행사인데요. 제가 들어가서 지금 보니까 대체로 한 10에서 30% 범위로 할인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이제 제품들이. 그래서 뭐 한우, 버섯, 뭐 한과, 과일, 꿀, 전통주 이렇게 좀 설을 맞아서 선물하기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맞이 어떤 선물용으로 좀 이 강원 더몰 할인 기획전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한우만 하더라도 뭐 그래도 뭐 10%만 할인을 받아도 그래도 큰 할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값이 나가는 걸수록 이 10%, 15% 이 할인 차이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요 기회를 이용하셔야 된다. 근데 저희가 너무 늦게 전해드렸어요. 지난주에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설이 너무 닥쳐버렸는데 이벤트가 사실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홈페이지 화면에 나타나는 흑토끼를 잡으면 최대 5,000원의 적립금을 주는 강원 더몰
흑토끼를 잡아라 이 야. 이벤트였는데 이게 13일에 마감됐다고 합니다. 아, 다 잡으셨다. 다 빠르게. 잡혔어. 야, 다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강원도몰이 그래도 회원수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이게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곳이구나라는 것들이 이런 데서 또 보여주는 게 아닐까. 네. 이게 전형적인 그거죠.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한 번 이용한 사람은 그렇죠. 아니, 계속 뭐, 잘 이용하네. 네. 이게 그 말이 아닌데 한 번만 이용하는 사람은 없다 뭐 이런 거죠. 한 번도 이용 안 하는 사람이 있어도 맞아요. 한 예. 번만 이용한 사람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런 느낌이더라. 음. 그리고 지금 사실 여기가 설까지는 택배 배송 주문이 다 꽉 찼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주문하시면 설 이후에 배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이라도 아니면은- 강원도물 또 이용하십니다. 이럴 때를 맞이해서 그다음에 또 우리가 물론 명절 때 뭐 이런 선물을 하기도 하지만 명절 이후에 또 지친 마음, 또 지친 몸 그런 것들을 한우로 뭐 또 위로를 주거나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전통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할인 혜택을 노리시려면 23일까지 하시면 된다. 네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렇게 하시면 설 연휴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어떤 위로가 되는 선물을 나에게 할 수도 있고 뭐 주변에게 마음에 할 수도 좀 있고 담아둔 네. 사람한테 할 수도 있고 그렇다 보시는 네. 거고. 사실은 이 강원 더몰뿐만 아니라 이 강원 더몰에 또 이 파생된 이 원주몰도 있습니다. 또 원주시의 제품만을 모아놓은. 근데 기왕이면 제가 원주몰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여기는 이벤트를 했어요. 여기는 40% 할인 야. 쿠폰을 선착순 증정하는 이벤트를 했는데 이게 이미 소진됐더라고요. 그렇죠. 이 정도 할인은 뭐 네. 이거 못 참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 내가 살 게 없더라도 이거는 일단 받아야 돼요. 맞아. 받아도 못 쓰더라도 받아도 뭐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생각해줘. 그 다음에. 그래서 더 일찍 전해드릴 걸 하는 아쉬움을 담게 되는데 뭐 다음에 혹시 추석에 또 이런 이벤트 한다면 저희가 발빠르게 그때 그러니까요. 전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어쨌든 되네요. 평소에도 이런 것들을 좀 저희도 자주 보고 또 저희가 이용해 보기도 하고 네 그래야 그렇죠. 이제 어떤 게 좀 괜찮다 여기에선 요거는 또 믿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나중에 또 추천해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평소에도 여기가 뭐 이벤트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뭐 강원 더몰이 됐든 원주몰이 됐든 자주 이용하시면 좋을 거다. 네네. 네. 편리하고요. 뭐 우리 또 지역의 또 제품을 이용한다는 어떤 그런 뭐 제가 뭐 이렇게 자긍심 뭐 이런 좀 이런 뭐 이런 가치를 뭐 역설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리고 뭐 그냥 기왕이면 좋은 저희가- 소비를 하고 싶다 이럴 때. 네 매주 강조하는 것 같은데 또 기후 위기 시대 이렇게 연결됩니까? 그럼요.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서 또 기후위기 시대에 같이 강조되는 게 로컬 푸드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유통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그 배출량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뭐 제품이나 음식들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자 이런 운동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 겸사겸사 할인도 받으시면서 의미도 또 더하고 지구도 살리고 일선 몇 조입니까 이게 도대체. 네. 야, 이 정도 또 가치가 뭐 이게 실용적으로 보더라도 원주 더몰이나 뭐 이런 원주몰이나 뭐 강원 더몰 이런 데서 판매하는 거는 다 뭔가 유기농 인증이 된 제품들을 많고 그러니까 퀄리티가 어느 정도 보장된 그렇죠. 업체들 제품이 많다는 거죠. 뭐 토토미도 그럴 거고 뭐 치약산 복숭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고퀄리티의 제품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거다. 사실 뭐 저부터 이용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남양주 몰 뭐 이런 거부터 이용해보고요. 그러니까요. 또 이사 가면 원주몰에 제가 또 단골이 한번 돼볼까 좀 좋습니다. 결심을 해보게 되네요. 네, 저희 이렇게 조금 더 빨리 전해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아직 뭐 설 연휴 끝난 건 아니잖아요. 저희 원주한책 업로드 될 때 그 모두가 설레이는 강화도몰 기묘 할인 이야기 할인 이벤트를 좀 잘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강원도 경제진흥원 대신 한번 전해드려 보았습니다. 네, 저희 오늘 설 연휴 어떻게 보면 시작 앞둔 금요일에 전해드린 원주하는 척 57회 1부에서 또 원주의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고 또 명절 뭐 기간 아니면 명절 끝날 즈음에 또 잘 아니면 평소에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강원 더몰과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저희 내일 전해드리는 또 2부에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원주 그 아는 척에서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원주 곳곳을 좀 재밌게 여행할 수 있는 그 원주 비행의 책자가
이제 나왔다고 전해드렸었잖아요, 소식을. 그렇죠. 우리 취향지도 아주 네. 이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또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그 취향지도 제작자분을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네. 어떨까. 또 설에 가족들이 모이면은 또 어디 갈지 고민이잖아요. 근데 또 이런 취향지도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장소들을 한번 또 같이 가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또 이런 공간들을 어떤 취지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집하고 또 제안하게 됐는지 제작자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방송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다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또 저희는 그람시의 정신으로 아, 그람씨가 이용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람시 정신 하나도 이래도 잘 되나요? 되는 건가 싶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 원자는 척 앞으로도 정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좋습니다. 조국인 처음지였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 그람시도 새해 많이 복을 받으세요. 빌어줄 거예요. 네, 새해 복 어쨌든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십시오. 설 연휴 잘 보내세요.